첫 번째 이슈는 어제 판문점에서 포착된 그 모습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판문점 15분 만남, 짧지만 긴 여운. 바로 사진, 이 사진입니다. 지금 조의문을 전달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일면 기사 때는 조화의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죠. 북한 이호 여사 조의문 조화 전달했다. 김여정 판문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재회를 했다. 하노이 이후 남북 고위급 첫 접촉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그리고요, 어제 관심은 김여정이 내려오면서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는 메시지가 있을까 했는데 그건 없었네요. 김정은 메시지 있었나 관심 증폭했지만 그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예의를 갖추되 확대 해석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남북 판문점에서 조문 외교를 했다. 김여정 이 여사의 뜻 받들어 협력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조화를 받아왔죠. 그래서 조화가 이제 빈소에 위치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의문 내용입니다. 여기 작게 돼서 깨알 같았고 보이질 않는데요. 아무튼 이호 여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적인 내용은 없고요. 원론적인 내용, 희망한다, 높이 평가한다, 이런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역시 사인, 김정은 위원장의 사인, 굉장히 좀 특이한 사인인데 역시 여기 사인이 좀 담겨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문 있을제다. 김정은 조의문 유족에 전달했다. 그리고 어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빈소를 찾았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장례위원회와 유족들은 조문 사절단이 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신 김정은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네. 어제 저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이 등장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나가서 만났다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만남, 지금까지 나온 거는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다시는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정의용 실장이 판문점 직접 나가서 조의문과 조화를 받아왔다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용걸 전 대표께서는. 공식적으로 네. 북한에서 남한에 통지 보낼 때 네. 비중 있는 인사가 좀 나와달라. 그렇죠. 비중 있는 인사가 나와달라 해서 정의용 안보실장도 가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통일부 차관, 박지원 의원 주루로 갔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이면은 저는 차관이 통일부 차관 정도가 나가던 정도가 맞지 않느냐. 국가안보실장이 거기서 쪼르르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가는 모습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게 좀 과도한 저는 기대였다고 봐요. 물론 이희호 여사의 상징성,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민족 통일, 평화를 염원하시고 유언으로 남기시고 또 DJ의 부인이고 여성 지도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조문단이 오길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렸다는 건 그건 기다리기가 저는 어려운 그 정치적인 과도한 해석이라고 봐요. 첫째는 문 대통령이 지금 북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조문단이 와도 면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하고 직접
면담한 사람, 단독 회담한 사람만 예. 조문단을 보내지 이번 같이 지난번에 문익환 목사 부인 박영길 장로인가요? 예. 그분 때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단 온다는 기대는 좀 우리가 스스로 좀 과잉 해석한 거 아니냐. 단순한 북한의 예의 표시한 건데 우리가 판문점 뭐 조문 받으러 예. 뭐 여럿이 가는 것 같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 모양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통일부 차관이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정도가 가서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가 가서 좀 헛물킨 거 아니냐. 또 지금 문 대통령이 북유럽 가서도 예. 선남북 대화 후 그 트럼프 6월 말에 오면 하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 트럼프한테 친서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 분위기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번 조문단에 대해서는 예. 정치적인 해석을 너무 좀 과대하게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 뭐 그래서 약간 뭐 헛물켰다는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오기영 변호사께서 어제 모습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대화. 하노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예.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예. 또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예. 서로가 정서적인 어떤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도 있었고 예. 이견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여러 차원에서 나오고 예. 그것의 반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예. 또 이제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윤 대표님 차관급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예. 좀 이 단순한 직급과 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그 정치적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직급은 부부장이지만 저 친동생이다. 이런 측면 또 부각이 되거든요, 항상. 그렇죠. 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눈 것 그 자체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어제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왕이면 조문단이 왔으면 더 나았을 텐데 대화를 하고 함께 만나는 것은 진전이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예. 조문단까지 오지 않는 것은 약간 실망이다. 그럼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대신 조의문과 조화 정도로 끝낸 거는 어떤 판단 때문에 그랬다고 보세요? 여전히 좀 신중한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내에 계시다면 그쪽에서는 김영철 위원장 정도가 와야 되는데 실제 또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접 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또 직급을 좀 낮춰서 오자니 또 격에 대한 이런 부부장이네 뭐 차관이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북측도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신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입장 정리가 좀 고민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고민 끝에 저런 모습, 뭐 어떤 언론에서 이제 절충안을 선택을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 어떤 판단이 있겠죠, 지금. 자, 그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 기사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프, 김정은 아름다운 친서를 보냈다. 친서에 아름답다란 표현을 썼어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신호인가 이렇게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을 보시면 뭐 친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뭔가 종이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가 그 종이인가 지금 뭐 그런 추정을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자들이 이게 그건가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멕시코와의 합의 내용이 담긴 뭐 미공개 문서, 그러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마치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꺼내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건가 보다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쇼맨십인가요? 아무튼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내용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우 멋진 편지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요. 고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는데 이번이 7번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성인 볼턴 보좌관, 김정은에 달려있다. 또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네. 뭐 보면은 뭐 영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들만 쭉쭉 나옵니다. 뭐 가능하다, 아름답다, 뭐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자, 이재용 의원이요. 네. 일단 저희가 두 가지 내용 봤습니다. 어제 조이문과 조화를 보낸 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낸 거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안까지 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는 친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근데 네. 어제 우리한테는 메시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럼? 글쎄요, 일단 조화도 보내고 예. 또 거기에 시간 맞춰서 예. 트럼프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예. 아마 편지는 좀 더 일찍 보내지 않았을까? 일찍 가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이제 비슷하게 도착했었겠죠. 예. 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표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예. 또 다른 또 그 시간 연장용 뭐 연막 작전 뭐 이런 것으로 또 다시 뭐 되풀이 된다면은 우리가 또 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을 연장한다는 거는 그 연장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한다는 의미인데 뭘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미북 대화를 통해서 뭔가 예. 큰 딜을 얻어낼 거라고 예.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트럼프의 수사는 지금의 얘기하는 하는 것하고 좀 비슷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일이 날 그렇죠. 거다, 뭔가를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대를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놓고서는 하노이에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빈강정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지난번에 1차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는 말을 했으나 예. 오히려 반비핵화적인 행동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인가요? 그 예.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 평양 근처에 있는 미사일 기지 예.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준공이 됐고 또 거기에는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까지 또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예. 미국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또 예. 개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예. 비핵화가 아닌 반비핵화 행동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약간의 기대를 올려주면서 또 뒤에서는 오히려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더욱더 반비핵화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더욱더 이것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인데 그 의사를 밝히는 것 같지만 시간을 끌고 뭔가 연장을 시키면서 뒤에서는 비핵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뒤에서는 반비핵화. 반비핵화. 그렇죠. 비핵화가 아닌 반비핵화. 그러니까 대화는 비핵화. 근데 실제 네. 움직임은 반비핵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혹여라도 연막작전이라면은 예. 또 북한은 자기네들한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조직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난 20, 30년간 그런 작전을 피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거에 또다시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국민의 요구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트럼프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예. 그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은 예. 믿질 않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군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예. 현장에 가서 나 안 할래 그러면 안 할 사람이고 안 한다 그러다고 나 할래 그러면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 아름다운 게 뭐 종이질이 아름다워서 뭐 아름다운 편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좀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예. 죄송하긴 한데 일단 트럼프에서 저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선 예. 예전보다는 무게감이 좀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덜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희 평론가는 뭐 다시 앞서서 봤던 거, 이 조이문과 이제 조화 전달한 부분. 북한으로서는 나름의 성의 표시를 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조화 조문에 대해서는 예. 바로 현재로서 남한과의 대화를 틀 수는 없다. 조금 뜸을 들이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친서를 직접 보냈기 때문에 예. 그거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남한 쪽이 조금 뒤로 밀려난 느낌은 적극성에서는 드는 것이고요. 조금 적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6.12 1주년이 됐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다시 대화를 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예. 뭐 김영철, 김여정, 예. 김혁철. 네, 징계를 받았고 김영철은 처형당했다. 예. 이 보도에 대해서 근데 즉각적으로 북한에서 일단은 김여정, 김영철은 잘 지낸다라고 예. 내보낸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그 관계자들 좀 가려오면서 예.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다시 개방적으로 나가는 그런 신호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서가 그 일환으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친서에 사실 뭐가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뭐 친서 아름답다 자체가- 이걸로만 추정할 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예. 매우 개인적이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우스개를 섞어서 얘기하면 친서 안에 잘 지내십니까? 보고 싶다. 이런 내용만 들어있을 수도 있는 혹시라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재선 얘기를 살짝 써놨나요 혹시? 뭐 그렇게까지는 가기 힘들겠지만 예. 근데 이제 친서를 보낸 것 자체가 이 친서를 활용하시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는 볼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던 거에 비해서는 예. 좀 물꼬는 터진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대화 국면의 변화의 지금 요 지점인 거는 맞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김영철인지 예. 분명하지만 그 사람 살아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줬는데 예. 서로 간에 약간의 화답은 오고 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몇 달 동안 굉장히 꽉 막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가 지금 트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물밑에서는요. 알겠습니다.